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버거워지고 심지어는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이 현상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도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자 건강을 지키는 방패이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지며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근육 손실을 막고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 하나의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 이 음식 없이는 아무리 애써도 근육이 잘 붙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마법 같은 음식과 함께 어르신들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키고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으며 나이 들었어도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실천 가능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마지막 한 가지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어르신들의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의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정답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백질을 안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을 어떻게 칩부식음 얼마나 그리고 언제 섭취하느냐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드는 속도는 느려지고 분해되는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마치 열심히 물을 채우는데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물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죠. 이 구멍을 막고 물을 다시 가득 채우려면 충분하고 질 좋은 단백질이라는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벽돌이 없으면 무너지기 쉬운 건물이 되듯이 근육도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부족하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쉽게 약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 1kg당 1, 0,2 atento. 이그스기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60-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양은 생각보다 많아서 평소 식사량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단백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쉽게 접하고 드실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원으로는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흡수율도 매우 높습니다. 많은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12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프라이나 찜으로 드셔도 좋고 간단하게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여제 부드러운 살코기 위주의 생선은 소화 부담도 적어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구이, 조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살코기 위주의 고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연의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 돼지고기 등심 같은 부위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는 채소와 함께 볶거나 삶아서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나 된장, 콩국물 등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매일 식사에 두부 한 모의 반이나 한 모 정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된장찌개나 콩비지찌개 같은 우리 전통 음식들은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우유나 유제품도 중요한 단백질원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6,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요구르트나 치즈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우유를 마시기 어렵다면 순두부나 콩국물, 또는 저지방 우유를 선택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밤새 쉬었던 근육이 회복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유, 혹은 간단한 생선 구이 등을 포함하여 식사해 보세요. 이렇게 몇 끼니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는 작은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을 아셨으니 다음으로는 이 단백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근육 건강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다른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걷기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운동은 못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거창하거나 어려운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련이나 물병을 들고 팔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20분, 4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만약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나 봄엔 물속에서 하는 수영 같은 운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와 칼슘 섭취입니다. 근육 얘기하는데 뼈 얘기는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뼈와 근육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근육이 붙어 있을 기반이 약해지고 근육이 튼튼해야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일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만 어르신들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어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 15치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을 권장하며 산삼옥 부족할 경우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이 등 푸른 생선, 버섯을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브란,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식품에 풍부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칼슘, 비타민 D를 챙겨 드시는 것이 튼튼한 근육과 뼈를 만드는데 큰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또 골고루 먹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물론 우대어서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잡곡밥, 통곡물 빵처럼 복합 탄수화물을 통해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견과리,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여 우리 몸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조리하고 고루마무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식은 다양한 반찬과 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유리합니다. 제철 채소와 해산물을 활용하여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며
회복도 느려집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하루에 6,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굳이 생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 있으니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꾸준한 근력 운동, 비타민 D와 칼슘 섭취, 골고루 먹는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근육은 더욱 튼튼해지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섭취 방법부터 근력 운동, 비타민 D와 칼슘 섭취, 골고루 먹는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강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시작하려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백질 섭취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고기나 생선, 혹은 두부나 계란 2알 정도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맛 대신 콩국물이나 두유 한 잔과 함께 삶은 계란 하나를 추가하는 것, 점심 식사에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를 곁들이는 것, 저녁에는 살코기 위주의 고기나 생선구이를 포함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줄 것입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하기 힘든 날에는 영양 보충용 음료나 단백질 파우더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적짓고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5개만 해도 숨이 차고 힘들겠지만 다듬어도 매일 꾸준히 해보면 개수를 늘릴 수 있고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붙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안에서 짧게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얻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종종 식사량이 줄거나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챙겨야 합니다. 김치와 나물 반찬처럼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건강한 채소들을 충분히 드시고, 과일도 제철에 맞는 것으로 꾸준히 섭취하세요. 물도 잊지 말고 자주 마셔야 합니다. 물병에 물을 담아두고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단한 이무 식사 전후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잔씩 마시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 역핵과양,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공급해주면 여러분의 근육은 놀랍도록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근육이 튼튼해지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 취미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줄 때도 지치지 않고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무거운 짐을 들 때도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고 방당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줄어들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고 드런치포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나이에도 최고로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